반려견 치주 질환, 이거 생각보다 정말 흔한 문제인데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아마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그러니까 매일 먹는 그 사료가 우리 강아지들 입속 건강, 특히 뭐 잇몸병 같은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특히 그 건식 사료랑 습식 사료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게 반려견 입속에 있는 세균 환경, 그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성에 더 좋은 영향을 줄까? 아, 마이크로바이옴이요? 네. 그리고 그게 진짜로 잇몸 건강 상태, 임상적인 상태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건지 이게 아마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2025년 BMC Veterinary Research 저널이라고 있거든요. 네, 수의학 연구 저널이죠. 거기에 실린 월리스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이게 욕시어 테리어를 대상으로 건식하고 습식 사료가 구강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딱 비교한 연구예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럼 어떤 사료가 반려견 구강 환경에 더 긍정적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 잇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그 핵심 정보를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과연 사료만 바꿔도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보죠. 그렇죠. 그럼 먼저 문제의 시작점인 치주 질환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갈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이게 치아 표면에 플라크라고 하는 약간 끈적끈적한 세균 막 같은 게 쌓이면서 시작되거든요. 네. 이게 그냥 두면 잇몸에 염증, 그러니까 치음염을 일으키고 더 심해지면 아예 그 치아를 받치고 있는 뼈나 조직까지 망가뜨리는 치주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들한테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흔한 질병이에요. 연구에 따라서는 뭐 44%에서 거의 100%까지 보고될 정도니까요. 100%요? 와. 네, 이 플라크라는 게 사실 그냥 세균 덩어리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세균들이 모여 사는 복잡한 집합체예요. 아, 복잡한 집합체. 네, 근데 처음에는 주로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들,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죠. 그런 애들이 많다가 플라크가 점점 두꺼워지고 잇몸 틈새, 그 치주 포켓이라는 게 깊어지면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깊어지면. 그럼 이제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들이 점점 우세해집니다. 바로 이 현기성 세균들이 좀 더 심각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폴피로모나스 같은 균들이 대표적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군요. 딱딱한 건식 사료를 와그작 씹는 그 과정이 플라크를 물리적으로 좀 닦아내서 네, 기계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 나쁜 현기성 세균 같은 애들이 살기 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부드러운 습식 사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정확합니다. 딱 그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잇몸병에 약하다고 알려진 품종이잖아요. 요크셔 테리어. 네, 맞아요. 소형견들. 28마리를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생후 14주부터 시작해서 1년이 좀 안 될 때까지 약 50주 정도죠. 네. 한 그룹은 건식 사료만 주고 다른 그룹은 습식 사료만,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두 가지를 섞어서 먹인 거예요. 아, 섞어서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잇몸 가장자리, 그걸 G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깊은 잇몸 아래, SG라고 하는데 거기서 플라크를 채취해서 세균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거죠. 결과가 어땠나요? 이게 진짜 궁금한데요?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건식 사료를 먹은 개들의 잇몸 가장자리 그 GM 플라크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좀 건강한 잇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세균들, 예를 들면 박테리오데테스나 프로테오박테리아와 같은 문에 속하는 세균 비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아, 건강 관련 균들이요? 네, 반대로 습식 사료만 먹은 그룹에서는 치주 질환과 좀 더 자주 연관되는 종류의 세균들, 그러니까 퍼미큐스나 스파이로케츠 같은 애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섞어 먹인 그룹은 딱 그 중간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료의 형태, 그 질감이 입속 세균 생태계 구성 자체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렇죠. 건식 사료가 세균 종류만 놓고 보면 어쨌든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세균 구성만 보면요. 그리고 특히 습식 사료 그룹에서는 좀 더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잇몸 표면 가까운 GM에는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 더 많고 더 깊은 곳인 S쥐에는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 더 많은 이런 뚜렷한 차이를 보였어요. 아, 깊이에 따라 다르군요. 네, 이건 이제 플라크가 쌓이면서 깊은 곳은 산소가 부족해지는 그런 환경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뭐랄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네, 바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균 종류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실제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잇몸 염증 점수라던가 아니면 치주염이 있는 치아의 비율 같은 임상적인 건강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치은염 지수나 치주 포켓 깊이 같은 것들이요. 거기서는 세 그룹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세균은 달라졌는데? 네, 세균 구성 프로필은 분명히 달라졌지만 적어도 이 연구에 참여했던 어린 욕셔 테리어들한테서는 그게 단기간에 실제 잇몸 건강 개선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좀 네, 약간 정원의 잡초 종류는 좀 바뀌었는데 정원 전체의 건강 상태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사실 사료의 질감, 그러니까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하는 것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결과가 좀 일관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어떤 연구는 효과 있다, 어떤 연구는 별 차이 없다 이런 식이었죠. 그럼 이 연구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 연구만 가지고 모든 결론을 다 내릴 수는 없는 거겠죠. 연구의 한계점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당연하죠. 연구진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연구 대상 견수가 28마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네, 28마리. 그리고 연구 기간도 1년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길다고 보기는 어렵죠. 최대 53주령까지 봤으니까요. 그렇죠. 어리기도 하고요. 네, 아직 어린 개들이었고 또 욕셔 테리어라는 특정 품종에 한정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품종이나 더 나이 든 개들 혹은 더 많은 개들을 대상으로 훨씬 더 오랫동안 관찰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연구에서는 건식 사료가 습식 사료보다는 반려견 입속 세균 종류를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는 경향은 분명히 보여줬어요. 네, 세균 프로필 상으로는요. 하지만 적어도 이 연구에 참여했던 어린 욕셔 테리어들에게서는 그게 실제 잇몸 질환 상태의 개선으로까지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네, 단기적인 임상 지표 변화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료 선택이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도 결론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단순히 건식 사료를 먹이는 것만으로는 반려견의 잇몸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역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결국에는 매일 꾸준히 해주는 칫솔질,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칫솔질. 네, 그리고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덴탈검이나 다른 구강관리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왕도는 없네요. 꾸준한 관리가 답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사료 종류가 세균 구성은 바꾸는데 단기적인 질병 결과에는 큰 차이를 못 만들었다면 네. 씹는 버릇이나 습관 같은 거요. 개체 차이요? 네. 혹은 사료의 그 딱딱한 질감 외에 다른 미세 영양 성분이라든지 그런 다른 요소들이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구강 건강이라는 게 워낙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니까요. 사료 질감 외에 다른 성분, 유전, 씹는 행동, 심지어 치매 성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우리 강아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